지난 시간에 이어서 B2B 마케팅, B2C 마케팅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 B2B 마케팅, B2C 마케팅을 이와 같이 했고, 자, 이게 항목별로 비교를 하기 전에 하나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가 제일 아마 B2B의 거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현대 자동차는 일단은 1차 협력사가 있어요. 약 5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협력사가 있어요.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럼 한 5,000개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차 협력사. 자, 이거에 한 10배 된다. 5만 개 돼야 돼요. 5만. 그러니 이게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그 업체들이 이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자동차 업체의 위대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1차 협력사의 그 명화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의 오일 펌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의 오일 펌프는 어떤 기능이 합니까? 엔진 속에서 자동차 그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때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계속 왕복 운동을 할 때 그 실린더 벽면과 피스톤의 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윤활을 하는 핵심 시스템이 오일 펌프예요. 그 다음에 이 오일 펌프하고 그 열이 나면 오일 펌프를 식혀야 됩니다. 식히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오일 쿨러예요. 자, 오일 쿨러는 어디서 만드느냐? 21세기 기업이라는 데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계속 막 불에 타고 고열에 방치되고 이걸 식혀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불순물이 생깁니다. 그 불순물을 계속 여과시켜야 돼요. 그 여과시키는 부품이 뭐냐? 오일 필터입니다. 자, 이 부품 운동하면 이 대기산업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삼원산업이라는 데서도 만듭니다. 자, 이것도 다 자동차 2차 밴드예요. 여기 지금 명화공업, 21세기 기업, 그 대기산업 다 그 1차 밴드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친 그 시스템을 말하는 오일 시스템이라고. 오일 윤활 시스템이라고. 또는 윤활 시스템이라고. 매우 자동차 엔진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러면 이 오일 필터 속에는 뭘로 이루어졌냐? 오일 필터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홀이 있고 여기 엔진에 이렇게 장착이 되죠.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홀이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속에 이와 같이 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지예요. 그래서 오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지를 통과해서 다시 엔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 이렇게 나왔다가 오일 펌프로 갔다가 피스톤으로 갔다가 에어 쿨링으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한다. 그럼 이 여지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2차 협력사의 AWA 또는 뭐
전일여지 뭐 이런 데가 요 여지를 공급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3차 협력사예요. 펄프죠, 펄프.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어디 그 아마존에 그 밀림의 나무들이 바다로 이렇게 막 운반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그 소위 말해서 윤활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마존에 있는 나무가 3차 협력사의 펄프로, 2차 협력사의 여지로, 1차 협력사의 오일 필터로 와서 쿨링 시스템하고 합쳐져서 윤활 시스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가면 자동차 이 엔진에 볼트 2개만 딱 체결하면 이 그 윤활 시스템이 쫙 장착될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자, 여기서 이 3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가 거래하는 게 바로 B2B입니다. 2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가 거래하는 것이 바로 B2B예요. 1차 협력사와 현대자동차 거래하는 게 B2B입니다. 그러면 이 B2B와 B2B는 어떤 매개체로 이루어지느냐?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와 소위 말해서 벤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이달에 제네시스 생산 계획서가 딱 뜹니다. 이달에 10,000대다. 그럼 10,000대에 필요한 오일 시스템이 부품 소요가 딱 오일 쿨러가 10,000개, 오일 필터가 10,000개, 오일 펌프가 10,000개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럼 오일 필터가 10,000개에 들어갈 여지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 발주가 되는 거예요. 자동 발주. 그래서 이 전산 시스템으로 공유해서 자동 발주로 이미 아마존에서 가져올 나무의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게 그 B2B의 그 서로 그 이 물자가 서로 순환되고 왕복되고 거래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런 상거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총체적으로 B2B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엄청난 품질 관리가 이루어졌어요. 품질이 바탕이 돼야 돼. 현대자동차가 1차 벤다를 관리하기엔 품질 시스템이 뭐냐? 5스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 수준별로 별을 달아줍니다. 너네는 별 5개, 너네는 별 3개, 너네는 별 2개, 이 별을 달아줘. 별 5개가 되면 모든 혜택을 줍니다. 무슨 혜택? 결제를 현금으로 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쿼터를 조정해줍니다. 즉 구매량에서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러니 이 1차 밴드는 목숨을 걸고 여기에 품질이나 어떤 그 전체 그 납기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밴다는 등급 관리를 합니다. S급, 그 다음에 A급, B급. 그래서 이런 레이팅 관리를 함으로써 1차 밴다가 2차 밴다 관리를 하게 만들고 2차 밴다가 3차 밴다 관리를 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 또한 품질의 B2B입니다. B2B는 포괄적으로 이런 그 상거래뿐만 아니고 품질 시스템에까지 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이제 확실히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지가 어느 정도 딱 아마 잡혔을 거예요.
자, B2B는 자,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생산업체, 즉 종이죠, 종이. 펄프. 아까 종이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 물류센터. 이 모든 소매 조직까지 다 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B의 주체는 원자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B2C는 주체가 고객과 소매업체예요. 도매상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도매상은 소매업체를 상대하죠. 고객은 소매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2B의 적용 업무는 원자재 생산, 제품 기획, 설계, 생산 및 물류 이게 다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던 명화공업, 대기산업, 그 다음에 전일여지, 그 다음에 펄프회사, 아와까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각각의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B2C는 제품 서비스, 그 정보의 광고, 중개, 판매, 배달 등의 실질적인 B2B에서 MOT에서 이루어집니다. MOT는 뭐예요?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만나는 창구를 주로 우리가 MOT라고 하죠. 창구. 은행에서 그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여기가 MOT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기업, 업종, 전 산업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B2B는 시장이 만나는 곳 시장. 응? 그래서 이 시장은 이마트와 같은 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동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부산에 또 유명한 시장 있죠. 저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래서 이런 시장이 B2B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2B의 핵심 기술은 정보예요. 아까 이 현대차와 1차, 2차, 3차 연결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벤이라 그래요. 벤을 통해서 서로 시스템 간 연계가 됩니다. B2B는 인터넷 기반이에요. 이를테면 E마켓, G마켓. 요새 오픈마켓을 열지 않은 데가 없어요. 백화점도 다 오픈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와 같은 이런 대량 유통업체들도 다 인터넷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 형태는 B2B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매니지먼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뭐냐? 이 원료 회사에서 그 다음에 물류 회사를 끼고 그 다음에 1차 밴드, 그 다음에 현대차로 가는 이 연결 시스템 전반이 바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류 쪽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거의 그 물류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그 SCM 없이는 현대차가 있을 수가 없는 이 SCM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부산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 지점에서 자 소나타 한 대를 주문했어요. 그럼 소나타 한 대면 소나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죠. 여기에 무슨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면 자율주행 옵션을 대구 사상 지점에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현대자동차의 SCM 시스템으로 딱 연결이 돼서 엔터가 쳐서 바로 그 생산 오더가 발행이 됩니다. 그럼 현대차에 벌써 이 라인이 타는 거예요. 라인이 타면 여기서 부품 재고들이 하나씩 빠집니다.
하나씩 빠지는데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간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간 카메라 센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센스, 이런 센서들이 바로 발주가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재고가 하나씩 떨어지니까 하나씩 발주가 나가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 업체로 그 발주가 나가고 1차 업체. 그럼 1차 업체에서는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물류회사는 요 생산된 것을 그 싣고 다시 현대자동차로 정해진 날짜에 배달을 합니다. 이러니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하기도 하고 또 그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전달되는 구조. 이것이 물류의 혁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SCM, 즉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 전자 마켓플레이스. 이게 이제 상거래가 장소가 별도로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B2C는 전자상점, 1대1 마케팅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B2B와 B2C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세상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B2B가 지금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대략적으로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차이점. 필립 코스트,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산업재의 복합성, 그 다음에 산업 수요의 다양성, 그 다음에 현저히 적은 고객수, 고객당 대규모의 구매량, 그리고 공급자와 고객 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 산업 재료의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 수요의 다양성, 부품 수가 몇 개입니까? 업체가 1차 밴드가 500개, 2차 밴드가 5,000개. 그럼 5,000개에서 생산하는 게 10개만 잡아도 5만 개 아니에요? 자동차 하나에 한 대 부품이 2만 개인데 자동차 차종이 몇 종이겠어요? 현대자동차 따지면 대략 한 수십 종에서 100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품 수가 몇십만 가지 되는 이런 수요의 다양성, 현저히 적은 고객 수, 메인 고객은 현대자동차 하나예요. 여기에 막 파생되면 이 공급자는 이렇게 많은데 고객은 딱 한 명이에요.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대규모의 구매량, 현대차에서 한 군데서 이 수천, 수만 개의 아이템을 모조리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기서 소요되는 구매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급자와 고객 간의 밀접한 관계. 아까 SCM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수요와 조달 관련 시스템. 부산 사상지점에서 차 한 대가 딱 팔리는 순간 이 한 대 팔리는 영향력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수백 개, 수만 개의 회사로 바로 전달이 된다. 그게 바로 이 B2B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누가? 필립 코틀러 교수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틀러 교수가 지적한 B2B와 B2B의 차이는 마케팅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자,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이므로 B2C 대비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첫 번째, 가격, 품질, 납기. 납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의 라인을 끊으면 1초 단위로 계산해서 페널티를 봅니다. 그러니까 납기는 뭐예요? 생산 캐파시티가 돼야 된다.
생산 캐파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프로세스, 주요 의사결정자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제품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의 기능, 디자인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위 말해서 고객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 기술 영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영업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영업 중에서 정말 영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술 영업입니다. 기술을 영업하는, 기술을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객한테 기술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기술의 장점을 각인시켜서 우리의 기술을 상대방이 채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술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자, B2B 사업은 B2C 대비해서 고객 수가 적어요. 현대자동차 심지어는 하나입니다. 고객별 구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00조다. 그럼 이 100조를 이 수만 개의 회사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각각의 계층별로 매출은 100조가 아니고 수백 조에 달하는 거죠. 왜냐? 원자재도 100조에 해당되는 원자재가 여기에 동원이 될 것이고 1차 부품에서 100조에 해당하는 부품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2차로 조립되면 또 100조에 해당되는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00조, 100조, 100조 그래서 수백 조의 산업 유발 효과가 자동차 산업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고객 입장에서도 공급사 교체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 협력사 한 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이 협력사가 바뀌면 품질, 납기,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오랜 기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급사 간 관계 지속이 완성차 메이커의 번영의 키입니다. 번영의 키는 관계 지속이다. 그래서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B2B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의 복합성이에요. B2B 시장의 산업재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료와 부품, 그 다음에 자본재가 구매하는 상품의 생산이나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나 건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급과 유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산업재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혀 전문성이 없이 거래되는 B2B 시장과 대별되는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사항이나 제품의 시스템, 규모 등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B2B 시장에서의 마케팅 접근 방식도 매우 다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예요. 자, 파생적 수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B2B 산업은 최종 타겟입니다. 고객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누가 젓느냐?
현대자동차가 쥐고 있어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회사로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핵심 부품, 반도체를 제조하는 핵심 부품, 그 뭐라 그래? 탄화수소. 이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죠. 이것은 이 삼성전자에 목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하지 않았죠. 자, 이런 아베의 전략도 B2B의 핵심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 B2B의 이런 복잡성과 그 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간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것이 국가 간의 문제로 비약돼서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나서면 이게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중국의 핵심 업체 화웨이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 게 삼성전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중국은 난리가 났죠. 자, 이와 같이 산업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이 엄청나게 역학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B2B 제품에 대한 수요는 최종재에 대한 소비자 수요로 인해 발생되는 파생적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적 수요는 본래 소비자의 수요보다 훨씬 비탄력적이에요. 왜냐? 이미 이제 하나로 세팅이 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구매하는 재료의 변화의 범위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거의 하나의 어떤 생산 계획이 짜여지면 일정한 그런 양으로 정말 생산 캐파를 대폭 향상하기 전에는 계속 고정적인 양으로 서로 공급하는 그런 안정성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에 따라 가격과 수요가 크게 변하는 B2B 시장과 매우 대조적인 점이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성이에요. B2B 시장은 기능성과 성능에 가장 포커스하는 시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판매를 증가시킨 핵심 요소가 뭐냐? 좋은 제품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가 거의 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뭐예요? 글로벌 소싱입니다. 글로벌 소싱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대별되는 말이 로컬 소싱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로컬 소싱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메이커급만 썼어요. 그러나 지금 글로벌 소싱은 뭐냐? 전 세계의 부품사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싸고 성능 좋은, 그래서 자동차의 인젝션 펌프, 여기에 최강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보쉬. 독일의 보쉬 회사가 여기에 최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디젤 엔진의 인젝션 펌프를 거의 보쉬가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특수성 또는 다양한 문화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B2C 시장과는 정말 대조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2B 시장의 기업들은 기능, 성능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에 적응이 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글로벌화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그 기업은 번영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차원의 구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B2C는 타겟의 범위를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나 B2B는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구매자들과 거래액 판매량이 우리 회사의 흥망성쇠의 핵심 키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 고객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소수 고객이 바로 우리를 평가하는 이 평가 점수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기업 간의 거래에도 엄청난 고려 요인과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가 조직적 구매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차에서 업체 하나의 구매를 갖다가 하는데 서로 상대가 틀려요. 현대차의 연구소가 있고 현대차의 원가 부서가 있어요. 구매 부서가 있고 품질 부서가 있어요. 현대차의 연구부서는 협력업체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합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기 전에 새로운 차의 컨셉 디자인부터 협력회사의 요 여러 가지 시제품 이런 것들이 같이 공동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가는 꾸준히 이 구매 단위당 개당 단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RCD라고 있어요. 리덕션 코스트죠. 그래서 항상 원가를 서로 줄여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부서는 자 A와 B를 쿼트를 어떻게 줄 건지 A의 30% B의 70% 이렇게 줄 건지 품질 부서는 지속적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 구매 활동이라는 것은 각각 상대하는 서로 주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최적화가 됐을 때 그야말로 전체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B2B, B2C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B2B 모델의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NTE 시스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엑스체인지. 그래서 미국 대형 트럭 운송업계. 이 트럭이 공차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수송 효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송 효율은 뭘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보유 용량분해. 그 다음에 여기 뭐 적재 용량. 이게 수송 효율이에요. 보유 용량은 뭐예요? 결국은 그 차량 대수 곱하기 평균 적재량입니다. 차량 보유 대수 평균 적재량이 보유 용량이에요. 여기 얼마가 채워졌냐? 이게 수송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럭이 화주에게 화물 운송을 끝나게 하면 공차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싣고 가지만 올 때는 도로에 시간과 연료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NTE는 공차로 돌아오는 트럭과 화주를 연결하는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획기적이죠. 우리 택시 타면 야간에 택시 타면 어디 이를테면 안양 갑시다 이러면 택시기사는 뭘 생각하냐? 안양 가서 다시 손님을 태우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OK가 되면 이게 OK인 거예요. 이게 NG면 안양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돌아올 때 빈 차로 오면 시간과 연료가 손해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차로 돌아오는 트럭 중간 경유지에 화물을 싣고 돌아온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NTE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소위 말하는 National Transportation Exchange 시스템에 접촉을 하면 또 공차 운송 관련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공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또 운송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주고 바로 돌아오는 길에 주문한 트럭 회사로 가서 다시 화물을 받아 배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TE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업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화물의 이동 상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회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그야말로 윈윈 시스템의 거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운송업체가 있고 NTE 시스템에 있습니다. 근데 주문업체가 있어요. 주문업체에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문을 했잖아요. 주문업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탁 주문을 하면 NTE 운송업체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 지시를 하고 화물을 딱 인수를 해서 화물을 배송을 합니다. 배송해서 화물을 인도하고 차고지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또 하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공급업자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 구축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점형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상품 공급업체들이 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에 구축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이런 모델을 B2B2C라고 합니다. B2B. 그러니까 업체와 업체가 연결이 돼서 고객과 연결되는 B2B2C, G마켓이 여기에 대표적이고 옥션도 대표적이고 지금은 이제 G마켓과 옥션이 선도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 모델을 다 똑같이 구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B2B 마케팅, B2B, B2C 마케팅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B2B, B2C, 또 영업이란 무엇인가, 또 영업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자, 이런 이 영업 마케팅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강의가 제1강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